우리 시형도가 200여 년 전 이 사건의 비밀을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건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을 쫓아가 보도록 하죠. 이 검시 전후에서 이 주변 사람들이 신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박여인 사건의 신문 내용이 흠음신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의 주인공, 친정아버지인 박장혁입니다. 그는 이 시어머니 최 씨가 평소 행실이 방탕해서 외간 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다가 몇 차례 며느리에게 들키게 되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범인으로 지목된 시어머니 최 씨, 속이 좁은 며느리가 자신이 몇 차례 꾸짖자 욱하는 기분에서 목을 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돈인 박장혁이 자신의 아들을 위협해서 며느리가 타살된 것으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 졸지의 색시를 잃은 새신랑 조광선입니다. 그는 장인이 요구를 하자 이 일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진술서를 써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중에 있는 동네 사람 이차망, 이 시어머니 최 씨 부인과 간통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음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조 씨 집안의 친척인 조광진이라고 말합니다. 조광선과 사촌간인 조광진,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사건의 현장에 있게 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일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또 모든 증언이 의심쩍게도 들립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박여인은 왜 죽게 된 것일까요? 자, 초검관인 이 평산부사 정경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박여인의 우측 손이 부드럽고 별다른 상처가 없으며 또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무원록에 있는 자살에 관한 부분과 그대로 일치한다. 초검의 결과는 자살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복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예측하기가 이르죠. 복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린 특별한 그림 하나를 찾고 있었다. 사법제도 연역도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 책에 단 하나 남은 조선시대 검시도가 들어있었다. 이것으로 검시의 현장을 더 확실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시신 앞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이가 고을의 수령, 즉 검시관이다. 검시는 시신을 씻어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담당자가 조협수란 소독제로 시신을 씻고 있다. 그림에서 본 조협수처럼 검시에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응용법물이라고 한다. 응용법물로는 거적, 망치, 물그릇 등 생활도구들과 각종 약재, 그리고 소금, 식초, 밥, 술 등 주변에서 흔히 보던 물건들이 쓰였다. 은비녀는 독극물에 의한 중독 여부를 알아보는 데 사용됐다. 은으로 독검사를 하는 것은 민간에도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검시엔 특히 순도가 높은 순은을 쓰도록 규정해 놨다. 이 은은 우리 인체에 해로운 염소나 오존 또는 황 같은 이러한 원소들만 같이 반응을 해서 변색이 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극물 검사를 할 때 이 은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독극물 검사를 할 때 은은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 속에 다른 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금속이 외부의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독극물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다른 이외의 원소와 반응해서 변색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독극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극물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도가 높은 이런 은을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거죠. 그중엔 살아있는 법물도 있었다. 살아있는 닭을 대체 어디에 썼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신의 입에 넣었던 밥을 닭에게 먹여 닭이 죽으면 독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것은 반개법이라 해서 무원록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다. 범인들은 상처를 위장하고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곤 했다. 무원록엔 감추어진 상처를 찾아내는 방법도 나와 있다. 이것은 꼭두선이의 뿌리인 천초다. 책엔 천초를 식초에 적셔 상처 부위에 바르면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방법으로 천초에 즙을 냈다. 조금 한 2번 정도 더 해보지. 네, 어디 잘 쪄졌는가 볼까요? 네, 금방 손에 염색이 되는데요. 색소가 강한 천초즙에 손가락을 넣으니 금세 물이 들었다. 물로 씻어내도 색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피부색 비슷하게 노란색으로 염색이 됐는데요. 이 천초는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인데 옛부터 치자하고 함께 황색 계통의 그 염색 원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초는 그냥 단순히 물에 끓이면 염색이 잘 되지 않지만 식초와 함께 사용을 하면 피부에 착색이 잘 됩니다. 우리 몸의 급소 중에는 간단한 타격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생긴 조그마한 그 타박상 부위는 이 천초를 가지고 충분히 감출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원록에 나와 있는 감초의 역할을 확인해 볼 차례다. 천초물과 식초를 섞은 후 거기에 감초 우린 물을 섞어봤다. 희미하게나마 색이 투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초가 식초의 산성분을 중화시켜 감춰진 상처를 드러나게 한 것이다. 조협은 소독제로 널리 쓰인 응용 법물이다. 조협은 콩과 식물인 조각자 나무의 열매 부분으로 검시엔 말린 것을 끓여서 사용했다. 조협을 물에 넣어 끓이면 많은 양의 거품이 생긴다. 이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이다. 이 사포닌은 세척력이 강해 소독제로 널리 쓰이는 물질이다. 그래서 시신을 씻거나 다른 법물들을 소독할 때 조협수는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조협수를 이용해 이물질이 많이 묻은 은비녀를 씻어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비녀가 반짝반짝 새 것처럼 깨끗해졌다.